세상을 꿰뚫어 보는 눈, 호루스에게 물어본다. 알려줘요, 호루스. 2022년 초부터 북한에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뉴스가 많습니다. 앞서 2017년 9월에 6차 핵실험은 TNT 100킬로톤 규모였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이 20킬로톤이었는데 100킬로톤 위력은 원자폭탄이 아니라 수소폭탄이라야 가능한 규모입니다. 즉 북한은 전술핵인 원자폭탄을 넘어 전략핵인 수소폭탄 개발을 위해 6차 핵실험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7차 핵실험을 포함한 앞으로의 북한 핵실험은 기술 고도화 측면은 물론 협상용, 위협용의 성격이 더욱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갈 때까지 갔으니까요. 평양 북쪽 100km에 영변 핵시설 단지가 있습니다. 영변에는 전기 출력 5MW와 30MW의 원자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루토늄 생산에 필요한 핵연료봉 제조 공장, 연료봉 재처리 시설, 폐기물 저장고와 우라늄 생산 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1994년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탈퇴하였고 2003년에는 핵확산 금지조약 NPT를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대국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농축합니다. 2005년 5월에 5MW 원자로의 폐연료봉 8,000개 인출을 완료했고 이듬해인 2006년 10월에 첫 번째 핵실험을 단행합니다. 이제 북한은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핵무기를 개발 중인 북한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겟으로 초대형 핵탄두 사거리 1만 5천 km급 로켓을 종합한 대륙간 핵탄두 미사일 ICBM을 개발하기까지는 많은 기술적인 난관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도와주지 않고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 소형화를 통한 전술무기화는 다른 차원의 위협입니다. 한반도에서 북한 핵은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습니다. 전술핵이 무기로 배치될 때까지도 손을 못 쓰면 북한의 항복 위협에 버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이해하면서 빛에 관해 살펴보죠. 오늘 소개하는 것은 원자로를 상징하는 파란색 불빛, 체렌코프 방사에 대한 것입니다. 원자로의 파란 불은 조명으로 켜는 것이 아닙니다. 파란불의 정체는 무엇이고 왜 나타날까요? 체렌코프 라디에이션은 바로 핵분열에 근거합니다. 핵분열은 한 개의 무거운 원자핵이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가벼운 원자핵으로 바뀌는 핵반응입니다. 독일의 오토 한이 발견하여 1944년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핵분열로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아인슈타인은 이를 E는 mc 스퀘어로 표현했습니다.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 해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우라늄 원자핵에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중성자가 우라늄 양성자와 중성자를 분열시킵니다. 이때 핵분열 생성물과 함께 두 개의 중성자가 배출되고 이 중성자가 새로 핵분열을 일으키며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연쇄 반응이 계속되려면 핵분열을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 질량인 임계 질량 이상의 우라늄이 있어야 합니다. 임계 질량 이상의 우라늄에 대한 핵분열을 유도한 후에는 폭발로 가지 않도록 연쇄 반응 규모를 조절해야 합니다. 사실 핵분열 시 발생하는 중성자는 속도가 너무 빨라 원자핵과 제대로 충돌하지를 못합니다. 고속 중성자를 느린 중성자로 바꿔줘야 하는데 중성자 속도를 줄이는 물질을 감속제라고 합니다. 감속제는 흑연, 중수, 보통 물인 경수가 쓰입니다. 또한 핵연료봉 사이에는 제어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감속제가 중성자의 속도를 낮춰준다면 제어봉은 중성자를 흡수하여 중성자가 우라늄 원자핵과의 충돌하는 것을 아예 막는 역할을 합니다. 원자로는 핵분열 에너지로 고온이 되는 원자로를 냉각하기 위해 물을 사용합니다. 원자로를 둘러싼 거대한 보일러를 만드는 거죠. 급격한 연쇄 반응은 원자폭탄으로 나타나고 제어봉을 통해
중성자의 양을 조절하면 물을 끓여 전기 터빈을 돌리는 원자력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우라늄 핵분열이 일어나면 핵분열 생성물, 중성자, 그리고 감마선이 발생하는데 감마선이 바로 체렌코프 방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물질에 따라 핵분열 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과 같은 방사선이 나오는데 알파와 베타선은 질량이 있는 입자로 구성된 입자파입니다. 감마선은 라디오파, 과시광선, X선과 같이 전자기파의 일종인데 파장이 매우 짧고 에너지가 높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가시광선의 광자 하나 에너지가 2 일렉트론 볼트, 의료용 X선이 2000 일렉트론 볼트인데 우주 감마선은 1천만 일렉트론 볼트에서 3천억 일렉트론 볼트로 X선의 1만에서 1억 배의 에너지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감마선에 쏘면 그냥 죽음이죠. 나비나 물로 차폐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원자핵 주위에 있던 전자가 감마선과 충돌하면 엄청난 속도로 핵의 통제를 벗어납니다. 전자와 같은 하전 입자가 물속을 통과할 때 전기장의 작용으로 입자의 궤적에 따라 유전 분극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입자의 속도가 물속의 빛의 속도보다 빠르면 유전 분극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때 에너지를 청백색의 빛을 내는 전자기파로 복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체렌코프 방사라고 합니다. 원자로의 핵분열 반응을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은 빛입니다. 소련의 과학자 체렌코프가 1934년에 발견하고 1958년에 노벨상을 타게 됩니다. 빛의 속도는 진공 속에서 초당 30만 킬로미터이고 전자기파는 이것보다 빠를 수 없고 물질을 빛의 속도로까지 가속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빛이 매질을 통과할 때는 진공에 비해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런데 느려진 빛의 속도보다 전기적 성질을 띤 입자의 움직임이 빠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감마선과 충돌한 전자가 그런 예입니다. 이런 전자의 이동 궤적에 따라 체렌코프 방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공 중의 빛의 속도를 1c라 할 때 물속에서 빛의 속도는 0.75c이고 하전 입자가 1c를 초과할 수는 없지만 0.75c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자로나 사용 후 연료 저장 수자와 같이 방사능이 높은 곳에서 체렌코프 불빛이 나타납니다. 생물체의 생체 활동 추적, 의료 영상 확보, 방사선 치료의 시각화 방안으로 체렌코프 방사를 활용합니다. 천체 물리학 실험, 입자 물리학 실험에도 입자의 존재를 인식하는 수단으로 체렌코프 불빛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빛의 세계로 가보실까요? 알려줘요. 호루스.